아직도 첫 쌀뜨물을 버리고 세수하세요? 사실 그 안에 보습 미백 영양을 놓치면 피부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최근 눈 밑 잡티와 주름이 더 짙어진 것 같아 속상한 분 많으시죠? 나이 들수록 피부 탄력이 줄고 칙칙해지기 쉬워서 정작 관리를 해도 효과가 더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에 관심 많은 시니어 정미숙입니다. 수십 년간 피부 고민을 해결하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평범한 주방 재료인 쌀뜨물과 간단한 세안법으로도 긴미와 주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쌀뜨물을 활용해 피부 톤을 밝게 하고 탄력을 되찾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집에서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누구에게나 변합니다. 햇빛을 오래 받은 세월이 쌓입니다.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피부 속 대사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기미가 올라옵니다. 주름이 더 잘 보입니다. 얼굴 전체 톤이 칙칙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요즘은 화장도 들뜨고 톤이 더 어두워 보여요. 라고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관리 방법을 알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로 돕겠습니다. 바로 쌀을 씻고 남은 쌀뜨물입니다. 주방에서 늘 버리던 물입니다. 그러나 이 물에 피부에 유익한 성분이 녹아 있습니다. 피부 장벽을 돕는 성분입니다. 피부톤을 정돈하는 성분입니다.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쓰면 기미와 주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 번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부는 천천히 반응합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먼저 원리를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쌀뜨물에는 식물성 세라마이드가 녹아 나옵니다. 이 성분은 피부 바깥층인 각질층 사이사이에 끼워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돕습니다. 마치 벽돌 사이에 들어가는 몰탈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벽돌이 피부 세포라면 몰탈이 세라마이드입니다. 몰탈이 튼튼하면 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피부도 같습니다. 세라마이드가 잘 채워지면 수분이 오래 머뭅니다. 수분이 유지되면 피부 표면이 매끈해집니다. 당김이 줄어듭니다. 잔주름이 눈에 덜 띕니다. 다음은 비타민 B 복합체와 비타민 E입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톤을 균일하게 보이도록 돕습니다. 칙칙함을 완화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피부는 매일 산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햇빛, 바람, 건조한 실내 공기, 이 모든 것이 피부를 자극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쌀뜨물을 반복해서 쓰면 피부가 덜 지쳐 보입니다. 쌀에 들어있는 단백질에서 나온 오리제닌, 펩타이드도 중요합니다. 펩타이드는 피부에 신호를 보냅니다. 탄력을 지키자, 콜라겐 합성을 돕자 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꾸준히 전달되면 피부는 서서히 반응합니다. 탄력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즉각적인 리프팅을 기대하시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 12개월처럼 시간을 길게 보면 차이를 체감하는 분이 많습니다. 거울을 보며 촉촉함이 오래가네요. 요철이 덜 도드라져요. 라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쌀에는 오리자놀이라는 기능성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멜라닌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쌀뜨물을 꾸준히 쓰면 칙칙함이 누그러지고 잡티가 덜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 과정도 서서히 진행됩니다.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피부는 매달, 매분기, 매해 누적으로 달라집니다. 주기적인 케어가 중요합니다. 이제 정확한 사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준비 세안 적용 마사지 헹굼, 마무리 보습입니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이 수칙을 지키면
효과가 더 잘 나옵니다. 실패도 줄어듭니다. 첫째, 쌀뜨물을 올바르게 준비합니다. 쌀을 씻을 때 첫 번째 물은 반드시 버립니다. 첫물에는 먼지, 쌀가루, 혹은 미량의 이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에 굳이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물이나 세 번째 물만 씁니다. 물이 살짝 뿌옇게 유지되도록 씻습니다. 완전히 맑아지도록 과하게 씻지 않습니다. 영양, 성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물을 깨끗한 유리병이나 뚜껑 있는 용기에 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냉장 보관을 합니다. 최소 하루는 냉장 숙성을 시킵니다. 하루가 지나면 미생물 환경이 안정되고 피부에 닿았을 때 자극이 덜합니다. 이렇게 숙성한 쌀뜨물은 2일 이내에 모두 사용합니다. 2일을 넘기면 폐기합니다. 색이 파랗거나 검게 변했다면 곰팡이나 변질을 의심합니다. 신냄새가 나거나 끈적한 점성이 느껴져도 바로 버립니다. 아깝지만 피부 안전이 먼저입니다. 둘째, 세안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평소처럼 클렌저로 먼저 세안을 합니다. 메이크업, 선크림, 먼지를 말끔히 제거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쌀뜨물이 들어갑니다. 냉장 보관했던 쌀뜨물을 꺼냅니다. 얼굴에 바로 차가운 물을 바르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과 비슷한 미온으로 살짝 데웁니다. 전자레인지에 오래 돌리지 않습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정도? 그 정도가 안전합니다. 이제 손바닥에 덜어 얼굴 전체를 넉넉히 적십니다. 양볼, 이마, 코, 턱, 목 순서로 골고루 묻힙니다. 눈가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듯 펴 바릅니다. 억지로 문지르지 않습니다. 피부는 늘어짐에 민감합니다. 가볍게, 여러 번, 얇게가 원칙입니다. 셋째, 흡수시키는 과정입니다. 바른 뒤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이 시간 동안 손끝으로 톡톡 두드립니다. 세게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촘촘하게,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립니다. 볼은 아래에서 위로, 턱선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마는 중앙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목은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정리합니다. 특별한 마사지 기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과 부드러운 접촉입니다. 피부가 쌀뜨물을 천천히 마실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넷째, 헹굼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면 미온 수로 약 3분 동안 헹굽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쌀뜨물에는 전분과 미세한 부유물이 섞여 있습니다. 이 잔여물이 모공에 남으면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 이상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볼과 턱, 코 옆을 부드럽게 쓸어내며 헹굽니다. 귀 밑과 헤어라인도 잊지 않습니다. 헹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찬물로 한번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찬물은 모공을 단단히 조여 피부 결을 정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마무리 보습입니다. 수건으로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합니다. 문지르지 않습니다.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바로 스킨과 로션, 혹은 본인이 쓰는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잠급니다. 보습제는 얇게 2번 겹칠 수 있습니다. 얇게 1회, 1분 뒤 다시 얇게 1회. 이렇게 하면 수분막이 안정됩니다. 건조한 계절에는 크림을 소량 더해도 좋습니다. 이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권장 빈도는 하루 1회 저녁입니다. 저녁, 세안 마지막 단계로 넣으면 좋습니다. 매일이 부담스럽다면 주 23회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당 규칙성입니다. 불규칙하게 자주 했다가 멈추기보다는 꾸준히 일정 빈도로 반복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드름이 잦은 분은 주 12회로 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헹굼을 꼼꼼히 합니다. 지성 피부는 클렌저로 한 번 더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건성애민 피부는 헹군 뒤 바로 보습을 강조합니다. 피부 타입별 세부 조정법도 정리합니다. 건성애민 피부는 사용 전에 패치 테스트를 합니다.
팔 안쪽이나 턱선 아래에 소량을 발라 1시간 정도 반응을 봅니다. 붉어짐, 따가움, 가려움이 없으면 얼굴에 씁니다. 빈도는 주 23회로 시작합니다. 피부가 안정되면 주 34회로 늘릴 수 있습니다. 지성여드름 피부는 잔여물 관리가 핵심입니다. 헹굼 시간을 3분 이상 충분히 확보합니다. 주 12회부터 시작해 반응을 봅니다. 모공이 막히는 느낌이 있으면 빈도를 줄입니다. 필요시 세안제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보통 피부는 위 표준 방법을 그대로 따라도 좋습니다. 주 23회를 기준으로 하되 건조한 계절에는 보습제를 겹겹이 얇게 바르는 방식을 같이 씁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효과의 시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단기에는 촉촉함을 먼저 느낍니다. 세안 직후 피부가 편안합니다. 당김이 줄어듭니다. 화장이 덜 들뜹니다. 이 느낌은 첫 주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기로 가면, 즉 약 3개월이 지나면 톤의 균일감을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칙칙함이 누그러듭니다. 잡티, 주변의 테두리가 부드러워 보입니다. 장기에는 6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부터 기미 완화를 말하는 분이 늘어납니다. 1년을 꾸준히 채우면 생활 습관이 좋고 자외선 관리가 잘 된 경우에 한 해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화되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개인차가 큽니다. 약물 복용, 기존 피부 질환, 일상의 자외선 노출량, 수면과 영양 상태, 모든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꾸준함과 기초 생활 습관을 반드시 묶어서 보셔야 합니다. 이제 실패 포인트와 해결 팁을 짚겠습니다. 첫째, 첨물 사용입니다. 첨물은 버립니다. 둘째, 과도한 사용입니다. 하루 여러 번은 피합니다. 권장 빈도를 지킵니다. 셋째, 헹굼 부족입니다. 잔여물은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3분 이상 헹굽니다. 넷째, 보관 관리 소홀입니다. 상온에 오래 두지 않습니다. 냉장 2일 이내 원칙을 지킵니다. 다섯째, 보습 생략입니다. 세안 후 즉시 보습을 합니다. 보습을 건너뛰면 건조해져 미세주름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수칙과 금기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첨물 금지입니다. 두 번째, 패치 테스트 필수입니다. 팔 안쪽이나 턱선에 바르고 1시간 관찰합니다. 세 번째, 필요시 희석입니다. 자극이 느껴지면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춥니다. 네 번째, 노출 시간 조절입니다. 당김이나 화끈거림이 느껴지면 시간을 줄입니다. 다섯 번째, 자외선 차단입니다.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합니다. 여섯 번째, 금기 대상입니다.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활동성 염증, 알레르기 병력이 뚜렷한 경우는 전문가 상담 후 적용합니다. 임신 수유 중이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차를 꼭 기억합니다. 같은 방법을 써도 반응은 다릅니다.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제 생활 속 응용법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기본은 세면대에서 하는 세안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해보겠습니다. 첫째, 팩 방법입니다. 화장솜을 여러 장 겹쳐 쌀뜨물을 충분히 적십니다. 볼, 이마, 턱에 올립니다. 10분 유지합니다. 건조해지기 전에 떼고 미온수로 가볍게 헹굽니다. 이 방법은 열감이 오른 날 진정에 좋습니다. 둘째, 미스트 방법입니다. 작은 스프레이 병에 쌀뜨물을 담습니다. 낮 동안 건조할 때 가볍게 한번 뿌립니다. 이때도 밤에는 반드시 세안으로 잔여물을 제거합니다.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감한 날에는 대체 재료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녹차물과 알로에 겔입니다. 녹차물은 항산화와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티백 1개를 뜨거운 물 200ml에 3분 우려 찬물로 식힌 후 얼굴을 닦아냅니다. 알로에 겔은 수분 공급에 탁월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겔을 얇게 펴 바르고 10분 뒤 헹굽니다. 민감도가 올라간 날, 햇빛을 많이 받은 날에 좋습니다. 쌀뜨물과 번갈아 사용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옵션별 비용 시간 난이도를 말로 정리합니다. 옵션 A는 쌀뜨물 세안입니다. 준비 비용은 별도 구매가 필요 없어서 0원입니다. 소요 시간은 준비와 흡수, 헹굼까지 합쳐 약 10분입니다. 난이도는 하입니다. 유지 팁은 냉장 보관 2일 이내 사용입니다. 옵션 B는 녹차팩입니다. 집에 티백이 있다면 준비 비용은 0원입니다. 우려내는 시간과 사용 시간을 합쳐 약 15분이 듭니다. 난이도는 하입니다. 유지 팁은 차갑게 식힌 녹차물로 세안하면 쿨링 효과가 커집니다. 옵션 C는 알로에 베라 겔입니다. 화분을 기르거나 겔을 이미 갖고 있다면 비용은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난이도는 하입니다. 유지 팁은 냉장 보관 시 사용감이 시원하고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옵션 D는 미백 토너입니다. 대략 1만 원 선에서 구입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사용 시간은 화장솜으로 닦아내는데 약 3분입니다. 난이도는 중입니다. 유지 팁은 화장솜에 적셔 닦아내면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점입니다. 옵션 E는 수분 크림입니다. 역시 평균적으로 1만 원 선으로 봅니다. 바르는 시간은 약 2분입니다. 난이도는 하입니다. 유지 팁은 가볍게 마사지하듯 바르면 흡수력이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이 5가지 옵션은 상황에 맞춰 섞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A를 기본으로 하고 피부가 예민할 땐 B나 C로 전환합니다. 외출 전에는 E로 보습을 강화하고 저녁에는 A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피부의 신호를 듣는 일입니다. 당김, 따가움, 붉어짐, 번들거림 이런 신호가 들리면 빈도와 시간을 조절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 물은 버립니다. 2번째나 3번째 물만 씁니다. 냉장으로 하루 숙성합니다. 체온 정도로 데웁니다. 얼굴에 넉넉히 적십니다. 오후 10분 두드려 흡수합니다. 미온수 3분 헹굼을 지킵니다. 마지막에 찬물로 마무리합니다. 하루 1회 저녁 또는 주 2, 3회를 꾸준히 유지합니다. 건성애미는 패치 테스트 후 주 2, 3회로 시작합니다. 지성여드름은 주 1, 2회와 철저한 헹굼이 핵심입니다. 냉장 2일 이내 사용 원칙을 지킵니다. 생냄새 점성이 이상하면 즉시 폐기합니다. 3개월에는 톤, 6개월에는 기미, 1년에는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큽니다. 생활습관과 자외선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전을 강조합니다. 피부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한 달 뒤에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6개월, 12개월이라는 긴 시간축을 놓치지 마세요. 꾸준하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얼굴을 바꿉니다. 매일 저녁 세안의 마지막 10분이 내일의 피부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편안하게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쌀뜨물 세안입니다. 쌀뜨물에 든 세라마이드와 오리제닌, 펩타이드로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하고 탄력을 높여 긴미주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꾸준한 세안으로 맑아진 피부를 보면 주변 친구 가족들도 먼저 알아채며 칭찬할 거예요. 오늘 배운 방법을 실천하고 피부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쌀뜨물 세안을 해본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예를 들어 쌀뜨물 세안 후 피부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다른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미용법을 더 알고 싶나요? 등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